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중국인 근대 수학자 3명을 뽑아서 그래서 첫 번째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먼저 인정받은 그런 유명한 수학자, 또 그리고 또 수학자로서 그 제일 가장 존경받는 그런 그 수학자, 그 early history of Chinese mathematics에서, 그러니까 근대 모던 매스매틱스에서 3명을 얘기했었죠. 자, 일본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인 중에 첫 번째 수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 그 사람은 기쿠치 다이로쿠예요. 기쿠치 다이로쿠. 어쨌든 기쿠치 다이로쿠. 이 사람은 도쿄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1967년 한 번, 또 1970년 두 번째로 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68년에 게이오 우숙을 만든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계몽 지식인 모임인 명육사에 1874년 참여하여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70년 이 두 번째 간 유학을 통해서 이제 수학과 물리학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877년에 도쿄대학 이학부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가서, 유럽에 가서 수학과 물리학을 배우고 와서 좀 있다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수학을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현대 초등학교 덧셈 뺄셈 이런 거에 알려졌었지만, 이제 수학, 대학 수학 이상, 그러니까 그 연구 레벨의 수학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인데, 이 사람이 서양에 가봤더니 거기서는 이런 책으로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준 셈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학을 가면서,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사귄 친구 중에 한 명이 상관계수로 유명한 칼 피어슨인데, 이제 이 사람 책을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7번에 여기 이 통계의 인물과 역사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후에 이제 도쿄대학교 총장, 합스버 원장, 도쿄제국대학교 총장, 이화학연구소 초대소장, 그러니까 이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간. 그러니까 지금 그 필드 메달, 그러니까 노벨상을 이제, 그 수상자를 배출하고 해온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초대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국하고 와서 굉장히 바빴겠죠.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을 하고,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겠지.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교육할 일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1888년에 일본인 중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수학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남작자기도 받습니다. 수학자이며 교육자이며 또 정치적인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제국의 제국학술원 회원, 또 이 제국학술원 원장도 역임하고, 귀족원 칙령선택의원, 또 교육부 전문학무부장, 문부 차관,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맡은 직만 해도 몇십 년 동안 맡아도 모자랄 그런 보직들이죠. 관직들이지. 이 사람이 한 큰 기여 중에 하나가 일본 중등교육의 기하학 교과서의 표준이 된 초등기하학 교과서를 출판합니다. 또 교육 칙어의 영어 번역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서양에 가서 그 높은 수준의 수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처음에 서양 수학에서 그 양질의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일본에 여러 가지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이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수학 연구를 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 연구자로서보다는 수학 교육자, 그리고 또 행정가로서 큰 기여를 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첫 번째 수학 박사가 큰 연구 업적을 낸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후지사와 리키타로. 이히테랑.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으로서는 첫 번째 이제 현대 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학을 가서 그 독일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오는데요. 자, 봅시다. 후지사와 리키타로는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의 수학 교육의 확립과 서구 수학의 이입에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1882년에 도쿄대학 이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유학 가서 뭐 런던 대학, 또 베를린 대학,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배우다가 트랜스퍼해서 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으로 편입해서 편미분 방정식 분야를 연구해서 1886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지도교수는 얼빙 브루노 크리스토펠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 그리고 이제 1887년에 귀국해서 제국대학 이과대학 교수에 취임합니다. 이때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그냥 제국대학입니다. 이게 나중에 동경제국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데도 제국대학이 여러 개 생기면서. 그러고 이제 1891년에 이학 박사 학위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1906년에는 제국학술원 회원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 후지사와 리키타로는 기쿠치 다이로쿠에 이어서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 수학 박사입니다.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 그렇지만 교육행정가로서 수학계 외부에서 바쁘게 활동한 기쿠치 다이로쿠에 비하여 후지사와는 차분하게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행정은 그 사람이 맡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후지사와는 연구실에서 연구 논문을 이제 쓰는 그런 첫 번째 일본인 수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지사는 대학 수학교육 개혁에 노력을 하였고, 또 독일식 세미나 제도를 일본에 도입하였고, 또 후진을 양성하여 이 데이지 다카기를 포함한 일본의 1세대 현대 수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다시 수학 연구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중등 수학 교육에도 힘을 쓰고 여러 권의 중학교 교과서를 편찬했으며 이 책들이 많은 중학교와 사범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학자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았던 겁니다. 이 사람까지. 이 사람이 수입한 서양 유럽의 통계 이론을 일본의 통계 자료에 적용하여 일본인용 사망 생존표를 만들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 생명보험 사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선거에 관한 데이터에 통계 이론을 적용하여 일본의 선거법 개정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통계학 분야에 이제 기여를 했고, 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학문적인 것은 실제로 나라에서 필요한 이런 교과서를 쓴다거나 또는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학술적인 기여를 한 것 외에는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 후진 양성을 한 겁니다. 연구자들을 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오고 왔지만 이 사람이 귀국해서 키운 제자가 이 데이지 다카기입니다. 다카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일본인 중에서 세계 첫 번째로 알려진 수학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유럽에서 이 사람은 모르죠. 리키타로라든지 또는 다이로쿠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미국에서. 당연히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하고 유학 왔다 간 사람이지만 뭐 학술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배출한 이 데이지 다카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람은 데이지 다카기는 세계에 알려진 첫 번째 일본인 수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20세기 초반에 유럽 수학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던 일본 수학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다카기는 1894년 7월에 동경에 있는 일본 제국대학, 이제 이것이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1897년에 이제 이게 도쿄 제국대학으로 이 명칭을 바뀌고, 그 다음에 교토에도 제국대학이 생기고, 뭐 그 이어서 뭐 센다이에도 제국대학이 생기고, 홋카이도에도 제국대학이 생기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하나밖에 없던 제국대학이 이제 도쿄 제국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어쨌든 그 대학에 수학과에 입학해서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았던 게, 다카기가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한 해에 그 학교에는 2명의 유학파 일본인 수학 교수인 기쿠치 후지사와와 또 기쿠치와 후지사와, 기쿠치 다이로쿠와 후지사와 리키타로, 여기 화가 바뀌었고, 여기 기쿠치와 후지사와가 수학과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서양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이들에게 현대 수학을 배우고 1898년에 그 정부에서 이 다카기에게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학을 특별히 그 동기 중에서 열심히 잘해서 이 사람을 선발해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기 전에부터 이 사람은 유학 갈 준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1897년에 출판된 힐버트의 정수론 보고서를 이제 빌려서 탐독을 합니다. 그리고 힐버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학을 이제 가라고 정부에서 그 장학금을 줘서 이제 보내주니까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그러고 유학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895년 5월에 조선이 국비 유학생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귀국을 해서, 그래서 제 역할을 해줬고, 우리는 이 보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라가 정정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식민지화되고 하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볼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보내서 간 사람이 미국의 어느 대학인가? 미국의 중부의 큰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안수란 사람이 농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시대가 이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기여를 충분히 했을 텐데, 그 안수라는 그 한 유학자가 유학해서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해에 기차 사고로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나오기까지 훨씬 또 몇십 년이 또 지나가버려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정부 지원으로 다카기가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수학에. 이 당시는 독일의 과학이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이 무렵 헤르만 슈바르츠도 다카기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만 이때 가장 큰 인상을 받은 사람이 당시 수학자로서 전성기를 맡고 있던 프로비니우스입니다. 노말폼의 프로비니우스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2년 후에 학교를 트랜스퍼해서 괴팅겐 대학으로 갑니다. 베를린에서 괴팅겐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창 연구 전성기를 맡고 있던 힐버트와 펠릭스 클라인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이 다카기가 이 당시 독일에 유학을 할 당시에는 독일은 대수적 수론, 알제브레익 넘버 티어리의 연구가 이 괴팅겐 대학에서만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카기는 이 괴팅겐 대학의 연구 분위기와 연구 풍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분야를 공부를 했고, 그 후에 귀국해서도 종종 후학들에게 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분위기와 연구 풍토가 아주 중요하다고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다카기는 이미 귀국하기도 전에 간지 몇 년 됐나? 간지 3년 만에, 아직 귀국하기도 전에 1900년에 이미 제국대학에서는 부교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서 더 배울 게 있어서 귀국하지 않고 괴팅겐에 1년 더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1901년 12월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 자신이 그동안 연구한 걸 정리해서 복소수체 너머의 아벨체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학위는 여기서 받지 않고 그냥 도쿄 제국대학에서 받습니다. 여기서 공부만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유학을 가서 학사하고 가서 공부만 하고 와서 그리고 거기서 온 내용을 정리해서 1903년에 논문을 내고 도쿄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수학적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학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복사. 덱가기는 이게 지니얼러지 프로젝트인데 데이지 닭가기의 지도 교수는 힐버트입니다. 힐버트, 데이비드 힐버트. 데이지 닭가기는 박사학위는 동경대학에서 받지만 그 지도 교수는 이제 독일 데이비드 힐버트라고 그렇게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동경대학에서 이 사람을 가르쳐줄 사람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자가 이아나가, 구로다, 나카야마, 쇼다, 우하라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출한 제자들이 78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데이비드 힐버트의 그 스승이 린더만입니다. 데이비드 힐버트는 그 키니스버그 대학에서 1885년에 린더만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린더만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린더만은 펠릭스 크라인의 제자입니다. 린더만은 그 뉘른베르그에 있는 에르랑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펠릭스 크라인한테서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린더만의 제자들입니다. 전체 그 36,878명의 제자의 제자를 이제 배출한 셈입니다. 펠릭스 크라인의 은사가 2명입니다. 립슈츠하고 그리고 프로커입니다. 립슈츠를 따라 올라가 보면 립슈츠의 지도교수는 디리크레고 오음입니다. 디리크레의 지도교수를 찾아보면 포아송하고 후리에입니다. 이게 논문 이제 지도교수가 1명이 아니고 2명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후리에로 올라가면 후리에의 지도교수는 조셉 라그란지입니다. 라그란지의 지도교수가 레오나르드 오일러입니다. 오일러의 지도교수가 조한 베르누이고, 베르누이의 지도교수가 제이콥 베르누이고, 아버지죠. 그 지도교수가 피터 월렌펠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이게 족보입니다. 이 매스 지니얼러지 프로젝트가 수학자들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서치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first name, last name,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의 지도 교수는 비슬리 교수고, 내가 배출한 제자들이 1996년부터 96년, 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4년, 뭐 이런 식으로 2000 뭐 등 해서 쭉 뭐 이렇게 배출이 됐고, 이 지도 교수가 벤자민 모일로 벤자민 모일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그 다음에 그 지도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썬더스 맥레인 교수고, 매스매틱스 폼 앤 펑션의 지도 교수고, 이제 우리 아카데믹 이제 그랜드파더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헤르만 웨일이 썬더스 맥레인의 지도 교수고, 괴팅겐 대학에서 그 지도 교수가 데이비드 힐버트고, 힐버트의 지도 교수가 린더만이고, 린더만의 지도 교수가 펠릭스 크라인이고, 그 다음 립슈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포아송의 지도 교수는 라플라스고, 라플라스는 달랑베르고, 달랑베르의 지도 교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위에는 스스로 공부한 이제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람들이 이름을 치면 그 아래 위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포함하고 있는 게 저기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매스 지니얼로지를 보면 그 라이프니츠가 베를린 대학에서 1853년에 학위를 했고 그 제자가 펠릭스 크라인이 본 대학에서 라이프니츠의 지도로 1868년에 박사학위를 했고 그 펠릭스 크라인을 지도 교수로 린더만이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1878년에 박사를 했고 데이비드 힐버트가 케니스버그 대학에서 1885년에 학위를 했고 그 지도를 받아서 데이지 다카기가 논문을 쓰고 학위는 1903년에 도쿄 제국대학에서 복소 수체 너머의 아벨체에 관하여 하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대수적 정수는 일반 정리에 관하여 이렇게 두 편을 내서 논문만 내고 박사를 받는 겁니다. 이걸 구제 박사라고 합니다. 그냥 연구를 딴 데서 해오고 학위 논문 제출하고 그걸로 박사를 받는. 그렇게 구제 박사로 이제 그 학위를 도쿄대학에서 받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학위를 받은 후로 이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정교수로 승진하는데 1903년에서 1914년 사이에는 논문을 한 편도 쓰진 않았어요. 오히려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유럽 수학계하고 학문적 교류가 딱 중단이 되고 정보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자극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극을 받아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때 와서는 그냥 교육만 하고 연구를 논문을 전혀 안 쓰다가 그러다가 클래시컬 필드 시어리를 창안하여 크로네커의 추측이 옳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언제 처음으로 소개되냐면 서양에 그의 수학적 활동의 전환점은 1920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최된 ICM이었는데 이 ICM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프랑스어로 대수적 정수론의 일반 정리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이 대수적 정수론이 당시 독일에서만 연구를 했고 다른 데서는 전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전쟁의 그런 그 전쟁 기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이 학회에 독일 사람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기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독일 수학자들이었는데 독일 수학자들이 없어서 이때 발표를 했었지만 이 연구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국제적으로는 전혀 중요성을 인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수학자 에밀 알튼이 이 연구의 의미를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카기가 이제 발표한 이런 내용의 이 발표한 내용이 1922년 임의의 대수처에 관한 상호 교환 법칙에 관한 논문으로 이제 실제로 발표되자 아르티는 이때 공부한 것들과 이 논문을 참고해서 이 이론을 일반적인 이 상호 교환 법칙으로 일반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카기의 유체론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고서 훨씬 이걸 발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 이제 수학자들이 이 사람을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다고 소개를 하니까 이제 독일 수학회에서 헬무트 그리고 이제 독일 수학회는 헬무트 하스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한 유체론에 대한 연구가 이제 그래서 독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하세가 리포트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계 수학계에 이 다카기하고 이 에밀 알틴이 같이 완성한 이 유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카기는 에밀 알틴의 덕분에 이제 세계 무대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카기는 세계 수학계 일본인 수학자는 처음으로 이제 학술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24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20학회의 명예회원으로, 1925년에는 일본 제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또 1929년에는 오슬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1932년에는 취리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에 참석했을 때는 데이비드 힐버트나 자크 하다마드하고 함께 부회장 자격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부회장 자격으로 초대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1936년에 필드상을 주는데
주게 되는데, 이 필드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이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ICM의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한 수학자로. 그래서 필드상 수상 선정회에 가서 이제 첫 번째 필드상이 카라 티어도리와 에밀 카르탄하고 쉐버리 등과 함께 이 수상자 선정위원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당시 세계적으로 세계 수학을 리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일본에서는 더욱더 크게 존경을 받죠. 따라서 그가 귀국한 후에 일본 수학계에게 일반 수학계는 그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 그의 발언은 일본 수학과 수학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카기는 1936년 3월 30일에 60세 나이로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그해 11월에 도쿄 제국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며 1940년 일본 정부의 문화훈장을 수여받고, 퇴임 후에도 도쿄 제국대학교 수학과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고 저술 활동도 하고 초청 강연도 하고 하면서 보냅니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 학생들이 일본어로 된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강점기가 끝난 후에, 광복 후에도 한국 대학의 수학과 교재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때 영어책을 읽을 줄 없고 한국 책은 없고 하니까 일본 책들을 수입해서 그래서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해방 후 한동안은 우리나라 교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다카기 교재가 아주 스탠다드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초기 한국인 대학생들은 거의 이 다카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교재를 많이 썼습니다. 다카기는 1960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대수학, 해석학, 정수론, 또 19세기 수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재를 많이 필했고, 이 책들은 제국대학에서 오랜 강의를 통해서 나왔고, 일본 수학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까지도 1960년대 초까지는 이 일본 책들,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비롯한 일본 책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책을 제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일본 책을 그냥 번역하는, 일본말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일본 책을 번역하는 게 훨씬 쉬웠죠. 어쨌든 그의 제자인 쇼키치 이야나가와 겐지로 쇼다는 그가 세운 일본 수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본인 첫 번째 필드상 수상자인 고다이라 구니히로와 세 번째 수상자인 모리 시게후미를 배출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다카기의 제자의 제자가 이들이 이제 필드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의 제자들이. 그리고 아울러 그는 많은 대중서적을 써서 넓은 독자층을 확보했으며 일본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2년 현재 맥튜터 히스토리에 등재된 일본 수학자 중 총 일본 수학자가 32명입니다. 그 32명 중 16명이 이 데이지 다카기의 후학들입니다. 이 맥튜터 히스토리 여기에 있는데, 이는 데이지 다카기의 제자들이 일본 수학 발전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본 수학자들의 후학 양성 체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맥튜터 히스토리에 기재된 수학자가 그것도 2011년에 이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정리하면서 한국인을 찾아보니까 2011년에 처음 등재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임학 선생을 우리가 이 수학사 책 쓰고 하면서 발굴해서 이 한국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헌정하면서 그 헌정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면서 세계에서도 그걸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맥튜터 히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게 이 세계 수학에 기여한 수학자들입니다. 알제리아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고 차이나,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이집트, 핀란드, 헝가리, 하이티,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재팬, 요르단,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있는데, 노스코리아에 이임학 선생님이 한 명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201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 슬로베니아, 사우스 아프리카, 스페인, 튀니지아까지 있는데, 여기에
그 코리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버스 플레이스 맵에서도 보면 아시아, 여기 보면 여기 유럽, 브리튼, 이태리, 웨스턴, 미들이스트, USA, 캐나다, 인디아, 파키스탄, 여기에서도 여기에 한국이 없죠. 아시아가 없죠, 지금. 그쵸? 이거 말고 아더 컨트리에 가보면 아더 컨트리에 가도 한국은 한 명도 없다가 지금 이막 선생 한 분이 들어간 겁니다. 인덱스 오브 컨트리, 아까 인덱스 오브 플레이스스, 여기에 보면 브리튼, 잉글랜드, 뭐 미들이스트 하고 여기에 아더 컨트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구나. 여기에 이렇게 하고 아더 컨트리가 있었는데, 그쵸? 자, 이게 유럽하고 인도, 파키스탄, 미들이스트, 아시아가 완전히 빠져있죠. 이 정도로 아직까지 이 아시아 수학계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어쨌든 이렇습니다. 데이지 다카기의 후학들의 족보를 보면 데이지 다카기가 배출한 사람들이 이하나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고요. 쇼다. 여기에 이하나가의 제자가 고다이라고, 이 사람이 필드상 수상자고, 이 소다의 제자가 나가다 소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모리 시게훈입니다. 지금 ICM 회장입니다. 모리가. 지금 2014년에 선정된. 유타 대학의 교수로도 있었던 분입니다. 자, 이걸로 일단 이막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면, 이막 선생님이 함흥에서 태어나서 지금 캐나다에서 돌아가셨고 2005년에, 그리고 그 업적에 대해서 심플 그룹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서 여기서 맥주터 히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한국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아지하에서 필드상과 가우스상 등 유명한 수학상을 받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본인 수학자 3명을 소개했죠. 첫 번째 일본인 수학자 중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두 번째, 그 일본인 수학자 중에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인 수학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리코그나이즈 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골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